얼마 전 블랙매직 얼싸 12K 런칭 행사를 다녀오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방송 장비는 좋은 게 좋은 거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분더입니다. 오늘은 모니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토머스 시노비 2입니다. 네, 요 모델은 일단 녹화 기능은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녹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모니터 역할만 하는 그런 제품이 맞는데요. 모니터뿐만이 아니라 터치스크린의 탑재로 리모컨 역할,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액이 상당합니다. 최저가로 한 3만 몇천 원 정도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가성비 모니터 많이 있잖아요. 자, 요런 걸 사기 전에 요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추천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망가진 가성비 모니터가 2개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금액적으로 따지면 벌써 한 30만원 정도? 좀 넘겠죠? 요것도 한 10몇만원, 요것도 한 10몇만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제품은 릴리풋 5인치짜리 모니터고, 요거는 필월드 4K, 요게 5.7인치 모델입니다. 단순하게 모니터만 하면 되니까 가성비를 좀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샀죠.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쓰고 정말 가끔가다 쓰기 때문에 사용 횟수도 많지도 않아요. 금방 망가져 버렸,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역시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찾아보니까 요거 고장 나고 속 썩는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처음에 샀고 요게 망가진 이후 고민하고 짜증이 많이 나다가 그 다음에 산 게 조금 더 작은 릴리풋 5인치짜리 요거를 샀죠. 요거를 사면서 배터리도 MP 배터리 좀 큰 걸로 구매를 했고 마찬가지로 금방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성비 있는 걸 찾다 보면은 오래 쓰지 못합니다. 역시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싸구려 사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좋은 거 사서 오래 쓸 생각을 해라 라는 어머니의 말을 제가 무시했던 그런 결과인 거죠. 이 돈이면은 차라리 이거 사서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오래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찾던 중 얼마 전에 이 제품이 해외에서 출시가 된 걸 알았고,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군데 정도에서 물건을 출시해서 쇼핑몰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 있고요. 닌자5 너무너무 비싸서 이런 건 못 쓰겠구나 했는데, 같은 회사 아토머스 브랜드에서 이런 조금 보급형 모니터, 저같이 외장 녹화가 필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 굳이 프로덕션처럼 고화질의 굉장히 난이도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유튜브에서 끝나는 친구들, 저 같은 사람들은 요 정도 모니터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이 조금 슬림하게 디자인이 아주 잘 빠졌다고 해외에서도 이제 극찬을 하고는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베젤은 그다지 개선된 거 없다. 요즘같이 핸드폰도 베젤리스로 점점 가고 있는데 시대에 좀 역행하고 기술이 좀 못 받쳐주는 그런 느낌은 납니다. 포장 상태는 지금까지 산 모니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요. 진짜 얇네. 일단 겉모습 합격입니다. 자, 구성품은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켓 케이블 브라켓이 들어가 있고, USB C2C 타입의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볼트가 2개가 있네요. 박스는 그대로 보관. 케이블은 섬유로 마감이 된 케이블, 때도 안 타고 좋죠, 요런게. 자, 꺼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쟁겨놓았던 케이블, 조금 긴 거, 그 다음에 조금 짧은 거, 하지만 여기 꺾여 있는 거, 그 다음에 더 짧은 거, 이렇게 했고, USB-C도 좀 짧은 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디자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USB-C 케이블, 이 단자하고 HDMI 단자가 이렇게 후면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보통은 측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손에 거슬리기 마련이에요. 자, USB-C도 연결 고정이 잘 됐고, 오케이, 철컥. 배터리 릴리즈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 측면에 보시면은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이게 외장 녹화가 되는 타입은 아닙니다. 외장 녹화용이 아니라 룩업 테이블 파일을 여기다 저장을 해서 럿을 먹인 그 화면을 보기 위한 그 정도의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꺾인 게 잘 맞네. 딱이다. 자로 잰 것 같아. 딱이야. 오케이. 스위치가 어느 유튜버가 굉장히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V마운트 전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V마운트 전원을 다 키면 이게 쫙 다 들어와야지 되는데
이거는 길게 눌러서 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팅 속도도 엄청 느리다라고 합니다. 몇 초 눌렀는데 지금 되는 건지, 이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망가졌는지 켜졌는지 작동을 하는 건지 배터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빨리빨리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다시 연결은 된 것 같아요. USB 원격 촬영이죠. 원격 촬영용으로 일단 색깔이니까 메뉴에서 정보 표시를 꺼. 오케이. 정보 표시를 끄니까 풀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좋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따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에 모니터 화면에서 컨트롤이 다 가능한 정보들이 다 뜨니까 굳이 그 정보는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세팅은 여기에 웨이브 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웨이브 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웨이브 폼을 띄워놓고 모니터 할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저는 이 세팅이 가장 편합니다. 웨이브 폼으로 화면이 지금 떡이져 있는지 화이트로 날아가 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눌러봤는데 기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6:9 화면 비율, 쇼츠 모드,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할 수 있고, 격자 프레임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디스키즈, 아나모픽 렌즈를 위한 이 디스키즈 모드도 굉장히 여러 배율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뭐죠 이게? 까먹었네요.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모니터도 활성화시키고 이것도 활성화시키고,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좋은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가슴팍 정도에서 이렇게 요 정도가 나오는 시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퀵줌도 빨리빨리 되고, 지금 여기서 녹화를 눌렀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네요. 끄고 이렇게 하면 다 들어오네요. 웬만하면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이 모니터에서 녹화를 누르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공부가 필요한 모니터인 것 같아요. 맨날 이런 그냥 모니터 역할만 하는 애들 사용하다가 뭔가 제어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나가기 전에 한번 연습이 좀 필요해 보이고 숙지가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꽤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첫 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 지금 이게 이제 좀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훨씬 더 컴팩트하죠. ND로 이렇게 노출을 조절을 하면서 웨이브 폼도 같이 보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웨이브 폼 볼 수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해. 지금 이거 딱 자세 너무 좋은데요? 무게 밸런스도 괜찮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소니 카메라는 이래서 제가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그러면 뭘 사면 뭐가 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웨이브 폼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 카메라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럼 뭘 사야지 돼. 뭘 사면 또 보여. 확실하게 성능 좋은 애들이 있긴 있어. 이런 소니의 마인드, 이런 상술 같은 이런 전략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파나소닉 카메라의 어떤 그 색감과 질감, 최근에 파나소닉은 또 RE-로그-C를 좀 넣어줬잖아요. 솔직히 S-로그-C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큰 감흥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소니 카메라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짐벌에서 좀 벗어난 촬영,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 때문에 이 모니터를 다시 한번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이런 싸구려, 이거 다 중국 회사니까 브랜드 언급해도 상관없겠죠. 릴리풋, 필월드 이런 애들이 자꾸 나를 꼬시는데 요번에도 넘어갈 뻔했어요. 이런 거 사지 말자. 밝기도 어둡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니트예요. 이거 이 정도 밝기면은 대낮에 바깥에서도 가림막 없이 어느 정도 모니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세팅이 된 걸 보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 사세요. 자꾸 이런 거 눈독 들이고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사시고, 개인적으로 갖고 싶었던 모니터는 블랙매직의 12G 시리즈였었는데 나중에 파나소닉 GH7을 구매를 할 때가 되면은
그때에 대해서 맞춰갖고 블랙매직의 B 로우를 한번 사용해 본다든지 아리로그 C를 한번 사용해 본다든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이 상태에 좀 머물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어쨌든 간에 촬영 환경 주문 들어오는 게 뭐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핸드헬드를 찍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짐벌을 사용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제품 상세 스펙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니터 닫고도 지금 이 상태에서 녹화,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웨이브폼, 오디오 모니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바디하고 떨어져서 녹화를 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토모스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냥 구매하셔도 될 것 같다. 이 아토모스가 이 정도면은 블랙매직의 그것은 또 얼마나 더 좋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만 조금 가격이 세다라는 거 좀 아쉽고요. 이 제품은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쿠팡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오직 이 한 회사밖에 지금 없습니다. 거의 지금 국내에서는 이 제품을 살려면은 이 회사를 통해서만 구매를 할 수 있고, 저도 엊그저께 통관이 돼서 막 통관을 끝마치고 창고에 입고된 거를 지금 1번 타자로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받은 물건인데요. 절대로 후회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이미 모니터를 많이 망가뜨려 봤기 때문에 요 모니터 정도면은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이거를 믿고 살 수 있었던 거는 댓글 하나, 이 아트모스 제품을 아주 안정적이게 사용을 했다라는 이 댓글 하나 믿고 확신을 갖고 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필드 모니터는 고려해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이지만 이 브랜드 자체는 호주 브랜드입니다. 확실히 호주 애들이 이런 거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블랙매직도 호주고 아트모스도 호주고,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요 로드 마이크도 호주 브랜드들이 요런 좀 퀄리티는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필드 모니터 자꾸 망가져서 고민이신 분들 요 영상 굉장히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도 지금 현업에서 일하면서 모니터 몇 개 망가뜨려 보고 어렵게 결정했지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분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카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